4강입니다. 과학기술 4강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고 막 얼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너희가 막 상대성 원리를 막 정확하게 이해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앞뒤 논리적인 구조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를 평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겁먹지 않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이고요. 과학기술 4강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자, 문단 파악합시다. 자, 1번 단락.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기준이 되는 사람 혹은 기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는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쵸? 그럼 갈릴레이는 사람이 상대성 원리라는 걸 했대. 얘를 이해를 하려면 얘가 뭐냐면 얘는 속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대? 기준이 되는 사람? 기준계. 그러니까 기준계라는 게 뭐냐면 속도나 가속도를 관찰하는 공간을 이야기하거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속도를 보려면. 그럼 관찰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이 뭔지 알지?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가는 거, 움직이는 거. 그것을 하는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는 뭐가 된대?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돼야 된대.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물리 법칙이 뭔데? 바로 그 아래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 계속 읽어볼게. 셋째 줄. 갈릴레의 상대성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속도 덧셈의 법칙 이 말이야. 그러면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적용되는 법칙 이름이 뭐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라는 거래. 얘를 적용이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속도 덧셈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20km per hour로 가고 있는 자동차가 있대. 그러면 여기 자동차에 탔어 내가. 그럼 나는 20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똑같은 속도로. 그런데 맞은편에서 공이 오는 거야. 30km로. 그럼 이 속도로 와. 그러면 내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얘가 30으로 느껴지겠지만 내가 2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느껴지겠지. 더 빨리 만날 거니까 공을 생각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덧셈 법칙에 의해서 몇 주로 느껴져? 이 공이 50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이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는 50km per hour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속도 덧셈의 법칙은, 자, 그럼 이 속도 덧셈의 법칙.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것은 지구 위에서나 태양 위에서나 등속 운동을 하며 날아가는 우주선 안에서도 똑같이 다 적용돼야 돼. 누구에 의하면? 갈릴레이에 의하면. 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속도 덧셈 법칙이 내가 우주선에 있든 어디 있든 다 적용을 받아야 돼. 더하기로. 자, 그런데 누가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정지한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와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가 달라야 해. 자, 봐봐. 이건 이해되지? 아인슈타인이 봤을 때는 자, 정지에 있어, 내가. 자, 나는 정지. 빛의 속도.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움직이고 있어. 빛의 속도. 이거야.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갈릴레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덧셈 법칙이 적용받아야 되니까 내가 멈춰 있으면 0의 속도야. 내가 10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빛은 100으로 와. 빛이 100으로 오겠지? 자, 그러면 갈릴레이 아저씨에 의하면 이거 덧셈 법칙이 적용되면 100 더하기 0이 얘는 100. 얘는 움직이는 애는 110으로 느껴야 돼. 근데 어때? 빛이라는 애는 아인슈타인 딱 보니까 어라? 달라야 되는데 어때? 항상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느껴지잖아. 똑같이 느껴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린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되겠어? 그래서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데요?
나도 동일하게 느껴져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거야. 되겠어? 그래서 기억 바로 있는 부분. 바로 위에. 기억 위에 다시 읽을게. 빛의 속도와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는 달라야 하는데 이게 갈릴레이야. 달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빛의 속도를 항상 일정하다고 느끼더라고. 그쵸? 그것에서 뭐를 발견했어? 모순을 발견했어. 그리고 기억. 이러한 모순.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모순이 뭐냐면 기억. 나와 있잖아. 문제 내겠다는 거잖아. 잘 보자. 이러한 뭐요? 모순 발견했고 그 모순을 뭐 하려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를 했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대. 자, 그럼 기억. 이러한 모순. 이러한이 뭐야? 요기요. 갈릴레이의 그 법칙이 적용이 안 됐던 그 모순. 똑같이 느껴지는 거. 그쵸?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를 완성했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완성했대.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이 뭔데? 기억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자, 그러면 그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뭐래?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여기,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그 다음, 등속운동 하는 관찰자가 있는 시공간의 시간은 어떻게 간대? 느리게 간대. 아하, 얘들아,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이거래. 거기에서는 이야기했대. 얘가 정지에 있어. 얘는 움직이고 있지? 그러면 정지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가 있는 이 시공간, 얘의 시간이 어떻대? 느리게 간대.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야. 이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걸 깨달았대. 됐어? 그럼 이게 A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올 거란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1시간, 얘도 1시간 이게 아니고 내가 정지해 있는 사람이 느끼는 1시간과 움직이는 사람이 느끼는 1시간은 다르더라. 되겠니? 그것에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당시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주장, 이렇게 상대성 이론 주장은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자 뭐를 하지 못했어? A 관심을 끌지 못했어. 자, 사람들의 관심 못 끌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문제 나올 테니 선생님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야. 이거 문맥으로 보는 문제 나오겠지? 이 정도 되면 우리 알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서 끌지 못했대. 그랬는데 누가 등장했느냐면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어? 4차원 시공간 좌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해줬대. 굳이 이 사람 왜 이야기했을까? 이제부터 얘의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뭐를?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뭐 했대? 뒷받침. 증명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야. 뭐? 4차원 시공간 좌표라는 거랑 세계선이라는 뭐를 가지고 와서 개념 가지고 와서 증명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이거 지금 이거의 개념을 모르잖아. 그럼 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겠다는 거지. 얘가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다라는 거야. 2번 단락에서 그럼 볼게. 되겠어? 그러면 2번 단락.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 문제 사실 2개는 해결 가능하다. 뭐 A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 기억과 관련된 문제. 하지만 우리는 이거 표시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쉽게 풀 수 있으니 넘어갈게. 전체 읽겠습니다. 2번 단락. 민코프스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간과 시간이 합쳐진 4차원의 세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공간이랑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래? 공간과 이 민씨 아저씨가 생각한 건 우리는 공간 플러스 시간의 개념까지 있는
몇 차원이야? 4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좌표를 만들었는데 3차원 공간 좌표 X, Y, Z 이게 공간 좌표야. 거기에다가 뭐? 시간, T 요 조건까지 더 붙여서 만들었대. 되겠어? 그래서 2번 단락 끝에 4차원 시공간 좌표에서 중요한 것은 뭐의 개념이야? 이 좌표에서 중요한 건 뭐? 거리. 거리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대. 그렇다면 4차원 시공간에서 거리란 무엇일까? 그 거리가 선생님 지리 쓴 거 아니다. 거리다. 거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건데 그거 어느 단락에서? 3번 단락에서 이야기해 줄게 이거야. 자, 그럼 3번 단락 가자. 3번. 그러면 다시 4차원 공간에서 거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거리가 무엇이냐? 뭐냐면 3번 단락. 와, 되게 막 어려워 보이잖아. 막 루트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포기 안 해도 돼. 자, 우리 한번 볼게. 선생님도 진짜 문과 인간이라 그랬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도 풀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단 말이야. 볼게. 3차원 공간에서의 원점과 3차원은 이런 거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x, y 좌표 이건 평면이잖아. 이게 아니고 3차원은 뭐 이야기하는 거니? 입체.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선생님 문제를 이런 이 어떤 공간이 있었을 때 얘가 x축 바닥, y축, 그 다음에 여기 이 중간에 있는 이 폭, 이런 게 하나 더 필요한 거잖아. 이 허공에 떠 있는 어떤 그 원점을 알기 위해서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거리와 그 다음에 요 뒷면에서부터의 요 거리가 또 필요할 거잖아. 그래서 3차원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하나를 더 할 거란 얘기야? 시간을 할 거란 얘기야. 되겠어? 자, 다시. 그럼 3차원 다시 읽어볼게. 3차원 공간에서의 원점과 뭔가 여기가 원점이거나 뭐 그럴 거잖아. 그럼 원점과 점 x, y, z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도 기억도 안 난다. 야.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자,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대? 이렇게 하면은 루트 뭐는 루트 했을 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이래. 얘가. 그래서 근데 그러나 뒤에 4차원 시공간은 어떻게 해보자. 너는 이거 헷갈리겠다. 선생님 여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3차원은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된대. 그런데 4차원의 공간은 어떻게 되냐? 그러나 4차원의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t라는 걸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tを집어넣나요? 그럼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되나요? 할 수 없대. 여기다 x 쳐버려. 얘는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얘들은 공간인데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4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리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단위를 통일해줘야 된대. 단위 통일. 그래서 단위를 너희한테 단위 통일해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야. 다 가르쳐줘. 단위를 통일하면 4차 공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 t에다가 빛의 속도 c를 곱한대. 그런 다음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i 허수를 곱하면 된대. 그래서 만들면 어떻게 된대? 4차원 공간에서는 요거 단지 쓸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다가 ct i제곱을 하는데 i가 마이너스 1은 뭐 허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집어 넣고 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빼기로 해야 되겠군. 빼기 뭐가 돼? ct의 제곱이 된대. 여기 적혀 있잖아.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냥 얘래. 너희한테 이걸 막 구하라고 묻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 공식이야. 라고 너희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럼, 그렇구나. 하면 돼. 그럼 얘가 된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차원에서의 거리란 얘기야. 됐어? 자, 얘가 되고요. 이 값이 바로 4차원의 시공간에서 그 원점과 x, y, z, t의 거리가 된대.
알려줬잖아. 그럼 얘를 밑줄하고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ct의 제곱은 밑줄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4차원의 거리구나. 표시만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얘 거리고요. 자, 이 값이 있어요. 자, 즉 혹시 모를까 봐 또 얘기를 해줬어. 3차원 공간 속에서 두 점, 원점과 어떤 허공에 떠 있는 그 점, 그 사이에 거리와 무엇? 여기 있는 거리와 이만큼의 거리와 생각해봐. 여기 거리와 빛이 속도 c가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로 t까지 가는 요거 거리잖아, 거리. 얘들아, 거리는 뭐니? 시간 곱하기 속력 아니니? 속도 아니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간 곱하기 속도. 그치? 속도 곱하기 시간. 그거 한 거가 만약에 같다면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면 10 빼기 10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 말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얘는 그냥 얘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ct의 제곱이 4차원에서는 거리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랑 3차원에서 거리와 그 다음 4차원에서 그 시간 빛이 시간 t 동안 가는 거리가 같으면 뭐 해요? 얘는 0이래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럼 요걸 그 조건을 좀 적을게요.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1랑 ct가 같다면 거리는 0이 된다. 됐죠? 4차원에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4번 단락 볼게요. 빛의 속도로 30분 거리에 있는, 자, 혹시 모를까봐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화시켜서 너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빛의 속도로 30분 거리에 있는, 그러면 빛의 속도 c 곱하기 몇 분? 30분 거리에 있어. 그쵸? 그럼 행성 표면 거리에 있는 얘가 거리야. 30분 곱하기 c. 그쵸? 거리에 있는 그 행성이 있었어? 자, 그런데 걔가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그 사건을 관측한 시간이 오전 11시 30분이야? 자, 그러면 사실 내가 관측은 몇 시에 했지만 11시 30분이지만 실제 폭발은 몇 시라는 거야? 30분 거리에 있으니까 11시에 했다는 거죠. 전에 일어난 거죠. 그죠? 그 이야기 했고요. 3차원 공간에서의 지구 좌표가 원점. 행성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좌표가 x, y, z라면 지구에서의 관측과 행성 폭발을 4차원 시공간 좌표로 표시하면 이렇대. 어떻게? 폭발은 0, 0, 0 지구 행성, 그 다음에 시간, 관찰 30분이에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사실 폭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0, 0, 0, 11시 이거예요. 관측하면 이거지만 폭발은 이거죠.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건이 4차원 시공간에서 사실은 어떻게? 얘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거라면 사실 동시에 일어난 거라면 동시 사건일 때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면 어때요? 얘는 거리가 0이래요. 이는 3차원 공간상에서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와 빛이 30분 가는 거리가 같다는 것이다. 자, 마지막 뒤에 있는 거, 요거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여기 했을 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3분 단락 끝에서 뭐라 그랬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과 무엇이요? ct의 제곱이 얘네가 같다면 그쵸? 같다면 거리가 0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거꾸로 한 거예요. 얘네 두 개가 동시 사건일 때 얘네 거리는 0이래요. 거리가 0이래요. 그럼 이걸 거꾸로 했을 때 거리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간과 그쵸? 30분 동안 갔던 그 거리는 같다. 라는 뜻이 된대. 그래야지 0이 되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게 4번 단락 이제 끝났어? 자, 그럼 5번 단락 볼게. 그래서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 막 XYZ 막 나오니까 애들이 선생님 저는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선생님도 문과형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니까. 자, 5번 단락 볼게요. 자, 5번 단락. 민코프스키는 4차원 시공간 좌표 개념을 바탕으로 자, 또 무엇을 또 얘기했대? 세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세계선이란 4차원 시공간의 운동 궤도를 말한대. 아, 세계선의 개념은 4차원 시공간의 운동 궤도래. 세계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이런 그래프 잘 봐야 되죠. 시간축이 공간축과 마찬가지로 길이 단위를 갖도록 뭐를 가는데 길이 단위를 갖도록 단위를 맞추면 된대. 맞췄나 봐. 자, 따라서 그림과 같이 세계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세로축은 자, 단위를 맞출 거야. x 그다음 여기는 ct 여기 됐어. 그럼 이 x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x, y, z 3차원 공간 거리야. 3차원 거리. 얘는 어떻게 돼? c 곱하기 t는 사실은 거리잖아. ct. 그쵸? 빛의 속도로 t 시간 간다. 라는 거야. 그럼 얘가 ct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축을 나타내는 얘는 3차원.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x로 표시를 했다. 이거지. 그림에서 빛의 세계선은 세로축에서 45도. 자, 얘가 빛. 되니? 빛의 세계선이야. 기울어진 직선이야. 그림에서 물체 B는 자, 물체 B 나와 있죠? B. 그럼 얘는 그 다음 여기 물체 또 A 이렇게 있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잘 봐봐. 얘는 빛은 45도 각도야. 뭐로부터? 세로축에 대해. 그러면 이 CT 요 선에서부터 요만큼이 45도라는 뜻이지. 그치? 얘는 세로축에 대해 45도다. 자, 그림에서 B의 세계선이 물체 A의 세계선보다 빛의 세계선에 더 가깝대. B가 빛의 세계선에 더 가깝대. 가까웠더니 B가 뭐래? 뭐라 적혀 있어? 결론은 등속 운동하는 물체 B의 속도가 등속 운동하는 물체 A의 속도보다 뭐하대? 빠르대. 그럼 이런 거 적어두라고 옆에다가. 누구보다? A보다 B가. 자, 그럼 A보다 B가 뭐해? 빨라. 그럼 얘는 느려. 이렇게 적어놔. 그럼 세례축에 대해서 빛의 속도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뭐 하다는 얘기야? 빠르다는 거겠지. 빛의 속도 가까이 간다라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럼 끝났어.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 이제 설명해 준 게 이게 끝이기 때문에. 자, 그럼 6번 단락한다. 자, 민코프스키가 시공간 좌표를 좌표와 이를 기반으로 고안한 세계선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독립적으로 이해한 기존의 과학적 논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가치를 뭐 했대? 인정받았대. 기존의 세계관에서부터 좀 벗어났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대. 자, 또한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 좌표는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과 시간을 합쳐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4차원 시공간에서의 사건과 4차원 시간, 4차원 사건과 어떤 동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대.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 이렇게 되었어. 끝났어. 얘들아, 너희한테 뭐 어떤 걸 구하세요 라고 묻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어. 이런 개념이 있다. 대략적으로 소개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 수 있어요. 요만큼만 대충 이해해도. 선생님 그래서 뭐 A로 갔을 때 B의 거리가 얼마냐? 구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제 색깔을 조금씩 좀 다르게 할게요. 보라색. 좋아. 보라색이 마음에 들었어. 자, 1번.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 과학자들의 서로 다른 학설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이야기 제시했니? 나누어의 X지. 될 수 없고, 과학적 현상을 예로 들어서, 선생님 뭐 행성 예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이 지닌 오류를 증명하였다. 이거 잘못됐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얘 특수상대성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이 민코프스키가 뭐 했대. 뭐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틀렸고. 3번 특정학자가 제시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개념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 이 사람이 4차원 시공간 좌표 세기선 만들었어. 그걸 2번, 3번, 4번, 5번 단락을 할애해서 설명을 한 거고 6번 단락에선 걔의 가치는 이렇게 있단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걸 다른 말로는 가치, 뭐 영향을 줬어. 이건 평가 이런 것들은 의의라고 이야기 볼 수 있어요. 그럼 1번에 다 몇 번입니까? 사실 3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3번 체크하고 딴 거 딱히 뭐 볼 거 없어요. 4번에서 뭐 후속 연구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했나요? 아니요. 그 다음 특정 현상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였나요? 아니에요. 그죠? 답 3번이고요. 자, 2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실 일치하는 문제는 어떤 선생님들은 사실 이런 게 보기 제일 편한 문제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냐면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볼게요. 1번.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세계선 개념을 근거하는 거죠. 얘들아, 세계선 개념은 누가 만들었대? 민코프스키가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아인슈타인의 세계선 개념이 틀렸지. 그러니까 여기 2번에 1번은 여기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 이거 민코프스키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 됐지? 그 다음 2번. 4차원 시공간의 세계선 그래프는 이 세계선 그래프. 자, 5번 단락에서 나왔던 걔는 시간축과 공간축을 모두 무슨 단위로 이야기한대? 길이 단위로 바꿀 수 있대. 그래서 얘도 거리, CT, 길이 단위로 만들 수 있어. 라고 183쪽 둘째 줄에 길이 단위로 갖추도록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도 2번은 맞는 거지. 그럼 답은 사실 2번인 거야. 그죠? 그럼 3번 아닌 걸 한번 체크해 볼게. 민코프스키는 이 아저씨 정말 물체의 속도가 달라지면 빛의 세계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했어. 기울기가 달라지지. 45도 빛의 속도에서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질수록 말라지는 거네. 그치? 아, 기울기는 이렇게 보는 건가? 어쨌거나 A에서 B에서 C 전부 다 여기 세로축보다 더 멀어질수록 빨라지는 거니까 기울기가 달라지니? 세계선의 기울기가? 물체의 속도가 달라지면? 선생님, 얘는 무슨 속도 빨라지는 거잖아. 얘들은 등속 운동하는 거라니까? 알겠니? 그 다음 3번. 3차원 공간 좌표에서 좌표값이 동일한 두 점은 4차원 시공간 좌표에서도 좌표값이 항상 동일하다? 항상 동일한지 알 수 없지. 그치? 그 다음 5번에 정지한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와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가 같다는 것은 갈릴레이의 거기에 모순에 해당하는 거지. 같다는 것은 얘는 갈릴레이는 달라야 된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 글쎄 이번에는 2번밖에는 답이 안 나오겠다. 그쵸? 그다음 넘어갑니다. 3번. 기억에 담긴 우리 기억 뭐였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생각했대. 그럼 아인슈타인은 어떤 생각을 추론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러한 모순이 갈릴레이가 봤을 때는 달라야 되는데 사실은 같더라. 이게 모순이었어. 그쵸?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데 보니까 정지 있는 사람과 등속하는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시간을 다르게 보더라. 시간이 얘들은 느리게 가더라. 라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시간이 다르게 간다. 그러니까 같다라는 건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시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찾으시면 몇 번이에요? 2번이요. 그렇죠? 정지한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 사이에 빛의 속도가 같다라는 것은 얘네 둘 사이에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결했대. 그러니까 그 뒤에 앞뒤 논리 관계를 찾아보면 얘는 3번에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라는 걸 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간다. 상대적이다. 시간이 다르다. 그런 말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4번.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초록색으로 좀 다르게 할게요. 4번. 보기. 한국의 땡땡 천문대에서 갑이 지구로부터 광속으로 각각 1시간 거리, 4시간 거리에 있는 행성 알파와 행성 베타, 알파와 베타를 찾았는데 알파는 1시간 거리고요. 베타는 4시간 거리래요. 됐죠? 망원경 보고 있어요? 2020년 12월 10일 06시 정각. 거기에 갑은 두 행성 알파와 베타의 표면에서 일어난 폭발을 동시에 관측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는요. 1시간 거리고요. 베타는 4시간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관측한 것은 우리 아까 전에 좌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낸다라고 얘기했냐면 요 옆에 4번 단락에 썼던 것과 관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져와 볼게요. 사실 그러면 얘들아 000 지구행성 0으로부터 폭발한 건 몇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그럼 관측은 000 몇 시? 6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알파 행성에서는 1시간 전이니까 사실 그건 몇 시에? 5시에 폭발이 된 거고 베타는 000 4시간 전이니까 2시에 폭발했던 거야. 그쵸?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관측을 했어요. 이때 한국의 땡땡 천문대의 원점을 000으로 생각해서 알파와 베타의 3차원 공간 좌표는 x, y, z1, x2, y2, z2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거 정도였어.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까? 여기에서 우리가 000이고 얘가 동시 사건일 때 그러면 요거 지금 조건이 같잖아. 옆에 있는 4번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요렇게 알파 행성과 관측한 얘네 두 개는 거리가 몇이야? 0이야. 왜냐하면 동시 사건일 때 거리는 0이라고 이야기했거든. 되겠니? 그 다음 베타와 요 지구 사이에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도 사실 거리는 0이야. 선생님 이거 거리 0, 거리 0이니까 이거 세 개 다 같은 건가요? 아니야. 얘네 두 개의 관계 알파와 관측자 그 다음 베타와 관측자 사이에는 0, 0이지만 얘네 두 개의 관계는 알파와 베타는 알 수 없어. 알겠지? 자,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4번에 1번. 땡땡 천문대에서 갑이 행성 알파와 행성 베타의 폭발을 관측한 사건은 뭐가 되나요? 관측을 우리 000, 6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럼 1번 요거 맞고요. 그다음 2번 4차원 시공간 좌표에서 행성 알파와 행성 베타가 폭발한 사건은 각각 얘는 5시, 얘는 몇 시? 4시간 전이니까 2시로 표시됩니다. 그쵸? 그럼 얘네는 2번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땡땡 천문대의 위치 000과 행성 알파의 위치 x, y, z 사이의 거리는 빛이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와 같다. 그럼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각각 첫 번째 줄에 광속으로 각각 1시간 거리에 있는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빛이 c 곱하기 1 거리 되는 거죠. 빛이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와 같다.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리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통일해야 얘를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 단위는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라고 민코프스키가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여기 우리 뭐 허수, 뭐 i를 곱해줬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단위를 통일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4번 근거가 여기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틀린 거는 4번에 몇 번이야? 5번이야. 4번은 다 몇 번? 5번이 된다. 5번에 어디가 틀렸나 보자. 행성 알파와 행성 베타의 폭발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야. 야, 우리 시간으로 했을 때 얘는 동시에 일어났니? 아니, 얘네 두 개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고 관측을 같은 시간에 한 거지. 얘네 두 개의 사이가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말 틀린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몇 번이야? 4번에 5번이야. 우리가 그 폭발은 5시고 얘는 2시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미 여기서.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자, 그 다음 5번 볼게. 오렌지색. 자, 5번. 최근 과학자들이요, 빛보다 빠른 입자로 일컬어지는 타키온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 자, 이에 대해 다른 과학자들은 또 빛보다 항상 빠른 입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대. 그러면 이건 5번 단락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등속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가 0에 가까울수록. 그러면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자, 얘들아. 속도가 0에 가까울수록 밑줄 해봐. 그 말은 속도가 0에 가깝다라는 것은 거의 정지해 있다, 정지에 가깝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말은 빠르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굉장히 느리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느린 거니까 속도 0에 가까울수록 민코프스키의 세계선 그래프에서 이 물체의 세계선은 느릴수록 빠를수록 이쪽으로 갔지. 빠를수록 빠르다 이쪽으로 간다. 빛의 속도가 가깝다라고 했던 건데 그럼 느릴수록 어디로 가까워야 돼? 느리다는 건 반대로 위쪽으로 가야지. 이 CT에 가까운 거잖아. 그치?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되지. 빠르면 여기 빛의 속도 쪽으로 가는 거고 느리다라는 건 그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되겠어? 그럼 어느 쪽을 가까워야 돼? 가로축이야, 세로축이야? 첫 번째, 괄호.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느릴수록 느리다는 거니까 이 물체의 세계선은 어디 가까워져? CT라고 하는 세로축에 가까워지겠지. 세로축에 가까워지고 만일 빛보다 빠르면 빛이 여기야. 빛이 여기잖아. 그럼 더 빠르려면 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빛보다 더 빠른. 그러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밑으로 가야 되니까 요만큼이 45도라 그랬어. 세로축에 대한. 세로축과 이루는 요게 45도인데 더 밑으로 가야 되니 이렇게 갈 거잖아. 그치? 빠를수록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45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커지는 거지. 클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몇 번이야? 5번에는 첫 번째 가는 세로축, 나는 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5번에 3번. 됐죠? 어렵지 않았어요. 자, 6번 볼게요. 6번 문제 어디에 있었나요? A. 문맥. 이건 어휘력 문제죠. 6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대. 그러면 그 앞에 문맥이 사람들의 관심이야. 어떤 사람들의 시선. 그쵸? 뭐 시선을 보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일 거야. 그러면 1번에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을 끌고 그럼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녀는 그 집이 손님을 끄는 손님들의 관심을 손님들의 시선을 끄는 가능하죠. 그러면 6번에 다 몇 번이 되는 거야? 6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나머지는 아니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고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